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들의 2차 TV 토론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놓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원희룡 후보의 발언을 놓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원희룡 후보를 비판하는 원희룡 후보의 발언의 비논리성 그런 것들을 갖다 지적하는 영상들을 꽤 찍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제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습니다. 뭐냐면 기본적인 취지는 그렇습니다. 한동훈이는 좌파다. 한동훈이는 정체성이 불분명한 자다. 한동훈이는 국민의힘에 어울리지 않는다. 한동훈은 보수당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는 자다라는 취지로 어떤 걸 저한테 이제 물어보셨냐면은 제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답을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원체 이제 많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제가 이렇게 부탁을 또 드리니까 더 많이 달아주시고 의견도 활발하게 개진하시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이제 뭐랄까 답글을 달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그럼에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얘기도 하는 건데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한동훈의 이모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분이.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뭔 말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한동훈의 이모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은 한동훈의 이모부가 과거에 무슨 좌익 활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뭡니까 그런 좌파 운동권 이런 진영 내에서 어떤 활동을 했다거나 이렇게 아마 추정이 되는데 그걸 저한테 물어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동훈이 저 이모부를 보니까 한동훈이의 그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한동훈의 이념 성향은 분명히 좌파다. 한동훈이는 절대로 이 국내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 한동훈이가 국내의 당 대표가 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세력이 괴멸된다. 이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한동훈이는 문재인 또는 좌익 세력이 심어놓은 일종의 뻐꾸기다. 그래서 나중에 이 국내에서 성장할 경우에는 정말로 나중에 이 친문 세력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저기 그 TV 토론에서 원희룡 후보도 아마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문파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한동훈 지지층의 주요 인사들 또는 그 지지 성향들 과거의 지지 성향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보수 또는 우파 세력이 아니라 이 문재인 추종 세력이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된다는 취지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동훈의 이모부에서 시작을 했지만 한동훈의 이모부에 대해서 오늘 드디어 TV 토론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그분이 그렇게 댓글을 다셨다고 해서 한동훈 이모부 이렇게 쳐가지고 대체 뭔 내용인가 살펴본 일도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저도 그 어떤 친척에 대해서 저한테 지금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분이 과거에 뭘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진짜로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거의 요즘에 그러시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떤 이런 한 마을에서 대가족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한 마을에서 일종의 집성촌을 유지하고 살고 있을 때는 서로 친척들 간에도 촌수가 멀더라도 잘 알고 그러겠지만 또 이렇게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은 전국 각지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 1년가야 몇 번을 보겠습니까? 자기 형제 자매하고도 1년가야 몇 번을 봅니까? 그런데 하물며 그 범위를 벗어난 친척? 그것도 이모도 아니고 이모부를 대체 얼마나 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이모부를 언급하면서 한동훈의 그 사상적, 이념적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한동훈은 좌파라는 그런 냄새를 풍기는 것 자체가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얼마나 정말 그야말로 이 국민을 어떻게 보면 우롱하는 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지금 국내임 집권 여당의 당 대표를 뽑고 그 당 대표 후보자들의 그런 자질과 능력 이런 것들을 갖다 살펴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기회인 그 TV 토론에서 이런 수준의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수준의 의혹 제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 그야말로 그거는 국민을 무시한 거 아닙니까? 국민을 무시한 건 그야말로 예의가 없기 때문에 무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TV 토론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태블릿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관련 영상을 그 대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미리 해놨습니다만 자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동훈 후보가 비대위원장 시절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우리 당내 지자체장
또는 후보들, 많은 분들 또는 심지어는 주요 당직자들까지도 소통을 못했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뭐 특정인의 문자만 이게 응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소통이 안 된다, 소통을 했다는 분이 뭐 극소수인데요. 근데 우연히 예를 들어서 김경률 라든지 진중권 또 그렇게 같이 왔던 뭐 정의당 참여연대 인사들 이런 부분과는 매우 활발하고요. 자, 우리 매우 활발하다는 말씀. 제 질문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그 민청년 주동자셨던 이모분이 계시죠. 그리고 통역당 신영복 거기에 대한 뭐 추모사, 뭐 기념사 이런 거에 가장 앞장섰고 제가요? 좌파 언론의 제가 신영복 본거지인 프레시안의 설립자이면서 그분이 김대중 정부 때 이 여러 가지 이해찬 당시 총리와 함께 실제로 민청년 세대의 대부 역할을 하는 그분의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장인어른께서도 뭐 여러 가지 검찰 경력은 있지만 민주당 분이시죠. 이런 분들과 지금 여러분들 그 뭐 팬덤이라고 보면요. 여기에는 문파, 그러니까 문재인 때 그 문파들 아이들까지 저랑 소통했던 사람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대한연대, 그다음 이제 운동권에서 전향한 이런 분들이 주로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김어준 또는 류인태 이런 분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열렬히 지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거의 집단 왕따하듯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겠습니다. 김어준이 저를 지지한다고요? 아니, 왜 이렇고요? 자, 우리 한동훈 봐주십시오. 후보는 김어준이 저를 지지한다고 이런 뭐 얘기했네요. 기반을 둔 세력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부분들 보수를 잠식하면서 이 보수의 지형 자체를 재편하기 위한 누군가의 큰 그림 속에서 앞에 아이돌로 내세워진 게 아닌가, 강남 좌파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라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해소를 해주십시오. 원희룡 후보야말로 운동권 출신 아니었습니까? 금리열 저 운동권입니다. 그렇죠. 저는 네. 운동권이었던 적이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저는 20년 동안 한 번도 뵙지도 못한 이모분 출신입니다. 얘기를 했네요. 하지만 이모분, 자, 저는 답변을 국민적으로 주시죠. 성찰하고 성숙한 운동권입니다. 네, 계속하십시오. 자, 제 이모부님하고는 저는 20여 년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끌어들이시네요. 그러면서 저를 어떻게든 좌파 몰이를 하시는데요. 아, 정말 2024년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정말로 황당한 얘기입니다. 아니, 이모부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까? 20여 년간 저는 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조사하셨어요? 화면이 끊긴 거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가족관계 내부를 조사합니까? 제 말씀은 네. 이런 식의 철진한 색깔론을 저한테 다름 아닌 저한테 아니, 들이대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해소할 수 퍼뜨리고 있는 계시잖아요. 기회를 드린 거고요. 자, 이 한동훈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2024년입니다. 지금 2024년에 그것도 직계 가족도 아니고 아니면 뭐 배우자 문제도 아니고 아니면 자식 문제도 아니고 와 이모부 얘기가 나옵니다. 이모부. 여러분들 원희룡 이 사람 정말로 공부는 잘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한다는 게 뭡니까? 이 뭐가 틀린 건지 뭐가 맞는 건지 이런 걸 잘 취사 선택을 잘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객관식일 경우에는. 그런데 이런 이런 질문을 던질지는 몰랐다 그 말입니다. 이모부가 과거 민청년에 관여했다, 거기에 연루된 사람이다. 그래서 이모부는 좌익이다. 그리고 한동훈도 좌익 아니냐, 이런 논리의 연결이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지지층,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팬들, 그 팬카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체 문재인의 추종 세력이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문재인의 추종 세력이 왜 한동훈을 지지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제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도 상당수는 아마 한동훈을 지지하시는 분들일 텐데 여러분들은 그 문재인을 지금 지지하셨던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더불어민주당 정권을 갖다가 찍었던 분들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국민의힘 당원 내지는 국민의힘 지지층으로서 국민의힘의 차기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가장 현재로선 이 여론조사 지지율 기준으로서 가장
근접해 있는 가장 그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현재 시점에서 그 한동훈한테 지금 이렇게 지지를 보내고 있는, 왜 지지를 보냅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국내의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이 이재명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을 그야말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문재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문재인을 정말 우리 국민들의 심판대 위에 세우기 위해서 정권을 재창출해야 된다, 이번 총선에서 이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수 정당의 당 대표가 되고자 하는, 물론 지지율은 낮지만 그런 사람이 지금 나와가지고 그 국내의 당원과 지지층을 향해서 저 문재인 추종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이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아까 제가 화면이 끊긴 게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모부 얘기를 했는데 20년 동안 본 적도 없는 사람 얘기를 여기서 할 줄 몰랐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희룡이가 눈만 껌뻑껌뻑 하고 앉아 있습니까? 서 있었습니다만 눈만 껌뻑껌뻑 한 거의 3초 정도 화면이 정지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 토론을 지켜보는 국내임 당원과 지지층 그리고 일반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원희룡은 정말 무례했다. 이 자리에서 이런 수준의 질문을 던지는 것도 무례한 거고 정말 촌스러운 거고, 한동훈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후지다? 정말 후진 공격이고 정말 촌스럽습니다. 정말 퇴행적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국내민 전당대회를 우스꽝스럽게 정말 이 비웃음을 사는 그런 장으로 지금 전락시켰다. 이런 비판을 받아도 원희룡은 별로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수준을 이제 짐작하셨지 않습니까? 토론을 보신 분들은 다시 그걸 재확인하신 거고, 토론을 안 보신 분들은 이걸 통해서 그냥 확인하신 건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에서 한동훈 이모부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희룡이 그 민청학년 세대다. 민청학년 때 저기 뭡니까? 이해찬, 그 다음에 유인태, 뭐 이런 사람들, 이철 이런 사람들과 그 같이 했던 사람들이다. 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원희룡이 얘기한 것처럼 민청학년 그 가담자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좌파 매체 프레시안을 만들고 그런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한동훈과 대체 이모부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걸 과연 누가 먼저 얘기했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어떤 언론 매체에서 제기한 의혹은 아닙니다. 의혹 추계도 못 됩니다. 어떻게 이런 걸, 여러분들 이거는 자기 얼굴에 침 뱉깁니다. 이런 수준의 의혹도 아닌 걸 갖다가 제기를 하는 거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했을까? 누가 먼저 이걸 갖다 제기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딱 검색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나왔던 그 내용들이 강용석이 이걸 얘기를 했다 그겁니다. 강용석이 얘기를 했다는 건데, 저는 그 전부터도 이 강용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별로 그 호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비호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얘기가 잠깐 딴 데로 새지만 한 2011년, 2012년 이때쯤에 저는 강용석이라는, 그때 당시엔 국회의원이었습니다만 국회의원을 한 2번, 3번 정도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봤을 때부터 그렇게 호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강용석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주장의 신빙성 이런 것도 별로 떨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원순을 공격할 때였는데, 박원순을 공격하면서 자기가 마치 정말 이 대한민국의 진짜 우파인 것처럼, 정말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처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강용석이 지금 와서 마치 자기가 또 무슨 보수 감별사로 됐는 듯이 자기가 무슨 저기 뭡니까, 과거에 무슨 찐박 감별사인가 친박 감별사 노릇을 했던 그런 사람과 거의 비슷한 식으로 이 한동훈의 이모부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의 어떤 그런 사상적 이념적 정체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의문을 제기한다. 이거야말로 정말 웃기는 얘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한동훈 이모부를 놓고 한동훈의 그런 이념에 대해서 정말 한동훈은 좌파다 이런 냄새를 풍기고자 한다면, 강용석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강용석의 처가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강용석의 장인은 윤재기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모는 홍명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름만 들었을 때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윤재기, 홍명이는 뭘로 유명하냐면, 뭐 다른 것도 다 유명하겠지만은 박원순의 후원자입니다. 여러분들 박원순 누굽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그 박원순입니다. 예. 뭐 제가 긴 설명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좌파, 그야말로 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그야말로 이 좌파 생태계, 그리고 서울시 돈으로 이 각
자칭 시민단체들을 키우고 자기의 대권 기반을 마련하려고 했던 사람, 서울시에다가 벼농사를 짓고 서울시청 옥상에서 양봉을 하고, 그것도 지가 벌을 쳤으면 모르겠는데 서울시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또는 한국양봉협회인가 여기다 위탁을 줘가지고 그 위탁 비용이 거의 뭐 몇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할 때는 제 기억에 1,0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딴 게 꿀이 40kg입니다. 40kg. 벌꿀 40kg를 따면서 몇천만 원을 드리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아주 비효율적인, 아주 비상식적인 희정을 했던 10년 동안 하고, 그 최후가 정말로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의 그런 최후를 맞이했던 그 박원순의 가장 최대 후원자, 최고 후원자, 가장 오래된 후원자가 바로 윤재기, 홍명희입니다. 홍명희는 박원순이 만든 아름다운 재단의 부설기관인 아름다운 가게의 공동대표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뒤에 아름다운 재단인가 거기 이사장인가 그런 것도 했을 텐데, 어쨌든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강용석이가 참여연대 변호사 시절에 참여연대 활동을 했습니다. 이 참여연대 활동을 한 것도 그의 장인인 윤재기가 참여연대에 들어가서 박원순을 도와줘라 라고 권유를 해서 강용석이가 참여연대 에서 활동을 했다고 지가 스스로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강용석이 장인과 강용석이 자기는 그걸 스캔들이라고 했는데, 그 누굽니까? 그 여자 그 도도맘과의 그 불륜 스캔들 이후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렇게 이혼 사유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처가에서도 아주 그 재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강용석 집안에 비해서는 우리가 얘기할 때 이 강용석 집안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우월한 그런 집안이지 않습니까? 재력도 그렇고 사회적 지위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서 당연히 강용석을 내칠 줄 알았지만, 강용석이 그 이후에 얘기한 걸 보니까 그 이후에도 나는 처가에 자주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그렇게 처가에 자주 가고, 그렇게 처가 장인에 의해서 참여연대 활동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박원순을 도와주고 이랬던 강용석과 20년 동안 본 적도 없는 이모부 때문에 지금 이 국내임 2024년 국내임 전당대회에서 좌파 소리를 듣는 한동훈, 누가 억울합니까? 여러분들 강용석이 한동훈을 향해서 이런 문제제기를 할 자격 자체가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논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신빙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강용석이 얘기를 했는지, 처음에 얘기를 했는지, 그 누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자들의 얘기를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한동훈은 좌파, 한동훈 이모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무책임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이 나라를 걱정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이 국내힘을 걱정하는 겁니까? 정말로 그 사람들은 이 이재명이가 또는 문재인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까? 그런 두려움 없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전락할 것이다, 이 나라가 어떻게 망할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전혀 안 듭니까? 어떻게 그런 아주 무책임한, 어떻게 그렇게 아주 근거가 없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자꾸 얘기가 꼬이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듣고 자칭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런 유언미호도 아닙니다. 그건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애들도 전혀 취급하지 않을 의혹도 아닌 수준의 의혹을 마치 뭐나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그걸 확산시키고, 심지어는 자칭 대권주자 내지는 당대표 당권주자, 이런 사람이 이 TV 토론에 나와서 이런 수준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그야말로 전파 낭비고, 정말로 그야말로 이 국내임 지지층과 당원들의 분노를 자초하는 발언이다. 정말로 이 국내임의 전당대회에 격을 떨어뜨리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원희룡의 한동훈 이모부 발언,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선전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